글로벌 이슈에 따른 시장 영향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박문환 이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 알아볼까요? 당연히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연준은 금리를 25베이스 포인트 인상시켰죠.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다지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는데요. 그보다 놀라운 일이 기자회견에서 있었습니다. 연준의 자산 매각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죠. 일단 국채에 대해서는 60억 달러 수준으로 시작을 해서 최초 1년 동안 매 3개월마다 60억 달러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간 4번 늘리고 나면 월 300억 달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9년 말까지는 국채를 갖다가 월 300억 달러 규모로 연준 자산을 축소하겠다라는 겁니다. 모기지 채권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40억 달러 규모로 시작을 해서 역시 3개월 만에 한 번씩 40억 달러씩 꾸준히 늘려서 역시 최대 200억 달러까지 한계치를 정했습니다. 결국은 2019년도 말까지는, 그러니까 월 500억 달러까지 연준의 자산 축소 규모가 순차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거 좀 시장의 예상을 살짝 넘어서는 가이드라인이었죠.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에 발표됐던 핵심 CPI는 전년 동기 대비로 1.7% 올라서 지난 2015년도 5월 이후 가장 부진한 상승세를 기록했거든요.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자넷이 relatively soon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직역하자면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하겠다라는 말인데요. 이 물가가 전월 대비로 오히려 하락을 한 시점에서 이 도무지 맨정신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녀의 다소 서두르는 듯한 자산 축소 계획에 따라서 장 초반에 추락했던 달러와 국채 수익률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퍼즐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소 서두르는 듯한 그녀의 발언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말이죠.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고압 경제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연준에서는 방법을 바꿨죠. 금리 인상의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물가와 같은 경제 지표를 기준으로 금리 정책을 결정했었습니다만 고압 경제하에서는 안정적인 속도에 좀 더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새벽 점도표도 보면 매년 3번 정도의 금리 인상 계획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물가 같은 것들은 안 보겠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집도 사고 차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요. 10년에 걸친 불황으로 인해서 크게 위축되어 있던 소비 심리를 억지로라도 강압적으로라도 이끌어내겠다라는 생각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 곡선이 벌러덩 눕는 현상, 그러니까 플래트닝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익률 곡선이 플래트닝해진다, 그러니까 눕는다라는 것은요, 경기의 위축을 의미해 왔습니다. 증시에 경험이 많은 투자 조언가 등 수많은 전문가일수록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전문가일수록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원칙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7년도에도 그랬죠. 2007년도 11월이라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증시 최고점이었는데 당시에 2월물과 10년물 간의 스프레드가 70베이스 포인트 수준으로 축소됐었고 결국 지수는 그 이후로 기나긴 하락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 뭐 다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미국의 국채 수익률 곡선이 작년 9월 이후 가장 밋밋하게 들어 눕고 있는데요. 10월물과 2년물 그 국채 수익률 간의 차이는 고작 81베이스 포인트로 지난 9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좁혀졌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구경제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고는 시장이 곧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넷은 고압 경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중립금리 2.9% 수준까지 오를 때까지는 스테디한 속도로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이거 장기금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단기금리만 계속 상승을 하니까 장단기 금리 곡선이 이렇게 벌러덩 누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장기 금리를 조절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자칫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단기 금리만 계속 올라가서 장단기 금리가 오히려 역전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연준은 오늘 새벽 자산 축소 계획을 조금 서두르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발표를 한 겁니다.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만기가 되돌아오는 채권만큼 새로운 국채를 매수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조절해서 매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수를 줄이는 만큼 장기 채권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겠죠. 당연히 장기 금리는 상승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지난 10년 동안 세계 경제는 전무후무한 불황을 겪었습니다. 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고압 경제가 고안됐고요. 이 과정에서 구경제의 패러다임 몇 가지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그리고 금리 인상의 기준점입니다. 앞으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연준의 자산 매각이 시작되면 조금씩 다시 벌어지기는 할 겁니다만 과거처럼 큰 폭으로 벌어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경기의 기준점으로 활용하는 시대는 이제는 물 건너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금리 인상이 물가에 연동되지 않는다, 더 이상 연동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